아니, 이란이 미국을 격추시키고 막 미군 기지에 미사일 정밀 타격할 수 있었던 게 이란의 기술력이 아니라 중국이 인공위성으로 목표를 다 이쁘게 찝어준 다음에 소유권을 잠깐 넘겨 이란한테. 그럼 이란이 거기에 들어봐서 발사 버튼을 눌려서 미군 기지를 공격한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의 현상은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야, 우리 저기 3,500억짜리 드론 격추당하고 전투기 막 격추당하고 한 게 어쩐지 우리 그것 때문에 지금 망신 개망신이거든. 우리 지금 40년 동안에 한 번도 격추된 적 없는 미국의 신화가 깨졌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또 뭐가 있었어요? 이란이 움직였다. 호르무즈를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것을 제한했다. 5만 쪽 항로로 오가는 선박은 공격을 안 하는 걸로 미국의 이란이 역으로 제한했다. 이란, 너네 호르무즈 통행료 접은 거야? 합의 시에 5만 쪽 해협 통로과 허용을 검토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참고로 지금 미국에서는 막 자기들이 지금 호르무즈서 이란 선박 납포하거나 회항하거나 막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부터 제 해설입니다. 아까 이란 매체에서 뭐라고 했어요? 야, 봐라. 미국이 휴전 연장 거부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줄게. 호르무즈가 문제가 아니야. 오만 쪽으로 통과하면 돼. 오히려 저는 이란이 역제한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요 섬을 기점으로 여기에는 이제 기뢰가 깔려 있고 그래서 요렇게 쫙 붙어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공격 안 할게 일로 가. 그럼 호르무즈 해협 개방한 거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링컨함 이렇게 와 있고 재밌는 건 뭐냐면 새로 왔다는 함모들 중에 어디에 가 있는지 보면은 요 보시면은 조지부시함이잖아요. 어디 있어요? 요 뒤쪽에 있단 말이야. 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가 이스라엘. 이 사진을 보니까 어때요? 막 미국에서는 야, 한 대도 못 지나갔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이렇게 막 떨어져서 있다 보니 뭐야 저기 대장님 저희 배 지나가는데요. 야야야 저거 우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자식아 다 지나가서 보고 하면 어떡해 막 그래서 막 20척은 통과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란 전쟁의 에너지 인프라 피해액이 최대 86조 원 추산이다. 라고 하는데 지난번 협상에서 잘 안 됐다라고 알려진 게 하나는 핵 협상이고 하나는 겉으로는 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쟁 배상금 돈이다. 그래서 복구 비용 해갖고 580억 달러. 이 부분도 하나 주목할 점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은 종전이 기본적인 합의에 근접했다. 초안을 교환했다. 세부 사항은 복잡하지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상황은 어떻죠? 전쟁부 장관 헤그세스부터 탄핵하자. 왜? 미국에서 전쟁하려면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네수엘라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무슨 소리냐? 베네수엘라 때 우리 딱 2시간 걸렸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특수한 작전이다. 라고 쫙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란은 그래서 지금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게 60일을 임시기간을 넘길 수 없다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이것도 무시할 거라고 봐요. 트럼프라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마일리지 적립하듯이 베네수엘라, 이란, 야 니들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켜? 의회의 승인 없이? 이건 탄핵감이다. 라고 해서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탄핵은 트럼프는 두 번째라 치자. 원래 트럼프가 제일 먼저 중요하지만 헤그세스는 탄핵이 가능할까? 그런데 지금 의회 상태가 요거를 대신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란을 공격을 중단하는 결의안이 미국 상원에서 결국에는 관문을 넘지 못했다. 찬성 47표, 반대 52표로 부결이 났다. 공격 중단도 지금 미국 의회에서 못 넘기는데 헤그세스는 어떻게 탄핵할까?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어떻게 변화될진 몰라요. 지금 현재는 이런 분위기다. 이란 돈줄 끊기, 중국까지 압박. 제가 요 근래에 트럼프는 이거를 해결하고 싶어 할 것이다. 어제 말씀드린 게 제일 큰 게 뭐였죠? 중국 인공위성 이야기 들려드렸잖아요. 아니 이란이 미국을 격추시키고 막 미군 기지에 미사일 정밀 타격할 수 있었던 게 이란의 기술력이 아니라 중국이 인공위성으로 목표를 다 이쁘게 찝어준 다음에 소유권을 잠깐 넘겨 이란한테. 그럼 이란이 거기에 들어봐서 발사 버튼을 눌려서 미군 기지를 공격한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의 현상은 전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간접적으로 중국이 껴있는 상태예요. 중국이.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야, 우리 저기 3,500억짜리 드론 격추당하고 공중급유기 털리고 전투기 막
격추당하고 한 게 어쩐지 우리 그것 때문에 지금 망신 개망신이거든. 우리 지금 40년 동안에 한 번도 격추된 적 없는 미국의 신화가 깨졌어요. 그래서 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게 미국한테는 굉장히 부담될 확률이 높다. 전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뭐라 그래요?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안 주기로 했다. 이거는 이제 휴대용 미사일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투기는 어떻게 격추시켰냐? 이거는 또 중국이 몰래 비밀 통로로 휴대용 미사일을 제공해 줬다라는 이야기들이 올라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가 됐든 간에 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호르무즈 해협에 중국 관련된 선박들은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다음 달에 중국에 가서 시진핑 만날 때 시진핑이 나를 고맙다고 끌어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실상은 이게 맞아. 표정은. 이거 봐봐. 뒤에서 장난질하고 있던 게 너였어? 했는데 이제 앞에서는 뭐라 그래요? 시진핑이 날 끌어안아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중적인 페이스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핵 협상은 잘 될 것인가? 핵 반출이 요구 조건이야? 그러면 우리가 IAEA나 미국 말고 러시아로 주면 되니? 너네가 원하는 게 정말로 핵을 반출하는 거니? 그러면 내가 러시아로 준다 그러면은 오케이 할 거야? 세게 나옵니다. 세게 나와요. 그렇지. 미국 입장에서는 그건 더 안 되지. 미국 입장에서 이 자식들이 핵 가져오거나 내놓으라고 했지 언제 러시아로 막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겉으로는 핵거리지만 얼마나 모순적인지에 대해 혀를 맑게 찌르고 있는 모습들이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여기가 조금 마무리가 돼가나 싶더니 이틀간 휴전 가지자고 했던 거짓말쟁이들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에 700여 발 대규모 공습을 또 때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관련해서 워싱턴 DC에서 14일 날 열린다고 했던 회담 있잖아요. 마크 루비오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노력이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네타냐후 총리는 뭐라 그래?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 회담 전에 공습했다 그랬잖아요. 헤즈볼라 요충지를 곧 함락시킬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협상 목적은 헤즈볼라의 해체이다. 그래서 영국을 포함한 18개 국가가 이스라엘에 대한 규탄 공동 성명을 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전 세계가 여론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압박하고 있다. 그러면은 네타냐후는 지금 멈출 생각이 있는가? 13일날 이 회담 전에 얘기했던 건데 지금 막 폴란드에서도 의회에서 막 나치 깃발 그려지 이스라엘 갖고 오고 그러잖아요. 네타냐후는 반대로 얘기해요. 내가 쟤들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면 저들이 나치처럼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반대로 전 세계를 지키고 있다. 그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지난번에 한번 다뤘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란은 휴전에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높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왜 미국이 이거를 질질 끌 수가 없냐. 뭐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함께 같이 섞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미국 내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같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Saying in an interview earlier this week that it was worth a bit of economic pain for international security. Is that this administration's message to American voters with high gas prices that ahead of the midterms this year that it's worth the economic pain? The message is the short-term volatility for long-term gain. If I could add to that, this is a short-term disruption for the long-term strategic goal of the United States. That's a good thing for the American people. That's a good thing for people all over the world. As soon as the operation and now the negotiations with Iran conclude and the strait is reopened, we do expect gas prices to decrease. President Trump has built the greatest economy in the world before. He is doing it again. Of course, we have this short-term disruption, but again, it's for the long-term strategic goal of ensuring that these terrorists cannot possess a nuclear bomb. I had to divert, and if they had a nuclear weapon, you would be calling everybody over there, sir, and you don't want to do that. Well, you keep saying was. Is this war over? I think it's close to over here. I mean, I view it as very close to over, and we're not finished.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Thank you, sir. We're in the midst of a cost of living crisis in the United States. Whether the administration or the president believes it says affordability is a hoax. It is not a hoax. It is a reality. Start to talk to real people and what's going on. It is not just gasoline. Electricity prices in just my region of Ohio have doubled. Our world is more dangerous, and Russia continues to threaten nuclear escalation as China rapidly expands its arsenal. Iran, North Korea, and other actors collaborate and pose growing risks.
I saw it and there's no ink. No administration has focused more on energy affordability than this Trump administration. No administration even close. In fact, the Biden administration spent a massive amount of money. Every energy source was driven up, and they spent money to drive it up. We're trying to do the opposite. We're releasing market forces to drive energy prices Excuse me, Mr. down. Secretary. I don't know what you're telling me. We're looking at gasoline prices go through the roof. This is an administration that decided on a war of choice in Iran and driving up these prices. I don't know if anybody thought about the consequences. What are you doing to address the price impacts? We're putting to end a 47-year conflict with a nation that's threatened peace, stability, American soldiers, and global supply of energy. About 방금 보시던 것처럼 하나씩 짚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기사가 날 때 어떻게 나요? 전쟁이 곧 끝날 것. 이게 어제 하루 종일 우리나라 언론에 도배됐던 기사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10초만 봐봐요. Again, it's for the long-term strategic goal of ensuring Nuclear weapon, you would be calling everybody over there, sir, and you don't want to do that. Well, you keep saying was. Is this war over? I think it's close to over here. I mean, I view it as very close to over, and we're not finished. 딱 5초 정도 시청을 했는데 어떻게 들려요? 확실하게 끝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기사는 어떻게 나요? 트럼프가 마치 이 전쟁을 정말 끝낼 것처럼 보도를 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뭐라 그래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에너지 관련해서 너무 잘하고 있는 거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고 했었죠? 미국이 에너지 공급망 패권을 재구축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중동 패권 전쟁까지 끼진 못하겠고 그 가운데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라고 몇 번 표현해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한 단락이라고 함께 떠올려서 보시면은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미국 내 여론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호르무즈 통행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그래요. 요거 체크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정신 못 차리고 이스라엘 편드는 아저씨들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 영국이랑 프랑스가 미국에서 군함 보내달라는데 쌩까고 자기들끼리 지금 주도해서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7, 80개국을 초청을 하는데 미국을 지금 빼놓고 이 호르무즈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내일 정상회의, 화상회의로 이렇게 참석을 한다. 무슨 말이야? 이스라엘 편 들어주는 아저씨들 빼고는 전부 다 방향을 정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또 뭐라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상회담 또 열어요. 이틀 전에 열린 거는 그 왜 결과가 안 나왔냐? 회담 전에 저 네타냐후 새끼가 이거 회담 전에 미사일을 퍼부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우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열 거예요.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죠. 이 회담이 잘 되면은 1주간 휴전 가능성이 있다. 대신에 헤즈볼라에서는 전쟁 관련국들을 감시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해체가 목표라 그랬잖아요. 헤즈볼라 해체, 레바논 남부 지역 요충지까지 점령이 다 돼간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네타냐후가 레바논과 통화 예정이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정보를 정리를 해놨는데 그래서 세레나 호텔 여기서도 2차 협상이 또 될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이스라엘, 레바논 열흘 휴전 합의했다. 방금 레바논 대통령과 네타냐후와 훌륭한 통화를 나눴다. 국가 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10일간의 휴전을 하기로 했다. 이제 마무리를 짓자라고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벤트가 들어가면 불안한데 왜 그러냐면 지난 10월에 오슬로에서 노벨 평화상 수상이 있었잖아요. 베네수엘라 마차도가 받긴 했는데 트럼프가 매일 올리던 글이 뭐예요? 내가 8개의 전쟁을 관세 덕분에 끝냈다 그러면서 노벨 평화상 받고 싶다 그랬잖아. 근데 못 받았잖아요. 그 다음날 3개의 전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도대체 뭐라고 구워 삶았길래 수상자가 다른 사람이 정해지자마자 8개 전쟁 중에 3, 4개가 동시에 바로바로 시작되냐. 참고로 요번에도 휴전 중이지만 공습은 계속한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하루 이틀 더 지켜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멈추는 게 제일 제가 바라기도 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통제권을 갖고 있는 듯 하지만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를 몸소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